예, 안녕하십니까. 양쌤의 실전 만화 공방의 양이있습니다. 예, 초급 강의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예, 사실 이제 초급 강의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제가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특강이란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초급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인물 그리기서부터 이제 의상, 그 다음에 이제 펜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배경 그리기 시작부터 해서 연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사건 만화와 이제 실전 만화 그리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실전 만화에서 빠진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만화계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을 제가 왜 빼놓았냐면은 왜 특강에 넣었냐면은 이 자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고급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숙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효과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급에 넣을까 하다가 이제 초급에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교재로 이제 활용하게 될 내용 중에 자와 이제 운영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의구심을 살까봐, 그리고 이 중급에 그냥 단지 해놓는 것 뿐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이제 특강 형식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미리 보여드리고 나서 중급에서 그것을 한번 펼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초급에 이제 특강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선, 이 자선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그릴 때 사람이 똑바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렬된 반듯한 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아입니다. 평행 수직 그런 것을 이제 극도로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또 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도구죠. 그런데 이 만화에서도 그런 이제 편리한 도구, 이 자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자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전에 간단한 기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서 자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자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가 있습니다. 30cm 자.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활용이 될 그런 자인데요. 이 자가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이쪽 끝에는 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이 철이 칼에 긁혀도 이렇게 티가 안 나죠? 그리고 깎여 나갈 일이 없고. 근데 스크린톤을 이제 붙이려고 할 때 자를 대고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요 면으로 칼을 자르게 되면은 깎여 나가요. 그렇게 되면 자가 반드시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펜선을 그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철심으로 된 요런 자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자로 어떻게 하느냐? 자, 단면을 보시면은 날카롭게 빠져있는 날카로운 요 부분이 한쪽은 경사가 졌고 한쪽은 그대로 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것은 이 경사가 진 부분에다가 동전을 붙여야 됩니다. 웬 동전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잉크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과 같습니다. 기름이지만 이제 물이 섞여 있는, 수분이 섞여 있는 건데, 자에 이제 펜을 대고, 잉크가 묻어 있는 펜이겠죠. 그걸 대고 이렇게 긋다보면은 잉크가 여기에 묻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원고의 잉크가 다 묻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지와 이 자 사이에 동전을 덧대고 아니면 혹은 다 쓴 펜촉을 갖다가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여러분들 자주 보는 100원짜리 동전도 상관없습니다. 10원짜리 동전도 상관없지만 요즘 나오는 10원짜리 동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무게감도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잉크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 면적을 초과해서 그냥 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붙이시면 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붙였을 경우에는 화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원짜리 이 동전이 사라져요.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원짜리 주로 붙이게 했는데, 요즘에는 10원짜리 동전이 작은 이유로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자 3M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100원짜리보다 훨씬 길어야겠죠. 3개에서 2개 정도만을 붙이는데 자 하나씩 붙여나갈게요. 적당한 너비로 붙여줍니다. 이제 이것은 이 자는 이제 배경에 특화된 그런 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대생도 할 수 있겠지만 대생에서는 이 동전이 겉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생용은 또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이제 자선 쓸 때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100원짜리 없어도 그냥 씁니다. 자, 이렇게 붙인 것이 이제 자선을 칠 때 쓰는 저희 용도입니다. 중간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잉크가 떨어져도 자 밑면으로만 들어가지 원고에 직접 닿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면은 잉크에 양이 많다 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심자가 아닌 프로급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를 하나씩 씁니다. 자기 손에 맞게끔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동전을 대지 않고 빠르게 지금 제가 잡은 요 자의 지금 모습 보이시나요? 중지를 지렛대를 식으로 써가지고 검지를 꽉 잡고 약지로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만 이 끝을 잡아서 자선을 쳐나갈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짧고 이제 빠르게 짧은 선을 칠 때 많이들 쓰고요. 이것은 좀 더 아예 이렇게 들고 쓰는 거죠.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아예 떼고 그리죠. 이제 숙련이 되면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직접 자선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다 하니까 좀 약간 예, 어감이 좀 그렇네요. 자, 이 자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자가 펜선을 가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이제 우측에 카메라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느낌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자선을 칠 때 연습법입니다. 일단 적당히 평행한 선에 하나 쭉 긋습니다. 이 너비가 너무 넓어져도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안 되고 적당한 너비로만 이렇게 하나 칩니다. 그리고 자 2번부터는 지금 잉크가 안 말랐는지 말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해보시고 자 우측에 있는 카메라 잘 좀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제가 행동 자체는 거의 교본에 가깝습니다. 펜을 넓게 길게 쥐고 위에 요 상단에 있는 선에 시작을 해서 이 하단에 있는 이 선까지 일렬로 쭉 힘의 강약 없이 그대로 쭉 그어 나갑니다. 지금 사실 화판 자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카메라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데요. 실제 실전하시려면은 예, 고개가 거의 뭐 원고에 받쳐 있겠죠. 지금 제 손 보이시나요? 자, 이 자선을 칠 때 요령, 특히 이 자를 잡고 있는 손은 아주 펜선을 하나 긋고 나면은 아주 수 밀리미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밀리미터 단위로 손가락을 이렇게 끌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세하게 지금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자를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지죠? 약지가 이 중지, 검지, 엄지가 이렇게 당기면서 얘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얘는 스토퍼 역할을 해줘요.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가다가 탁 멈춰주고 가다가 멈춰주고, 얘는 원고와 고정을 하고 있어요. 손바닥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펜을 쥐고 있는 손은 쭉 그어 나갑니다. 몸에 이 팔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팔꿈치가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펜을 쥐고 있는 이 팔뚝 자체가요. 그렇게 해서 이 쭉 뻗는 이 자선 자체, 이게 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샤프하게 쭉쭉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선을 긋다 보면요, 이 선들이 계속 꾸준히 쭉 모이다 보면은 하나의 색깔을 만드는데요,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이 선의 압력 자체가 일정하지 못해서 어디는 약간 좀 밝아 보이고 어디는 어두워 보이고 그런 그라데이션을 쭉 만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쁘게 치는 그런 숙련도를 올려야 돼요. 지금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서 자선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약간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작점을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팔, 그리고 이 팔, 두 팔 자체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그 감을 계속 익혀 나가야 됩니다. 기계처럼 어느 한 기계는 물건을 갖다가 옮겨서 자리해 놔주고 어느 하나는 찍어내주고, 그 기계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숙련도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만화계에서는 이 배경, 이 자선 치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스킬 중에 하나예요. 배경은 자선에서 시작해서 자선으로 끝난단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선 하나만 이쁘게 잘 쳐주려면은 배경은 끝이에요. 선 자체가 이쁜데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없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요즘처럼 이제 아주 이제 사진 배경 같은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그런 스타일의 어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과거에는 사진 배경이라는 것도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로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배경 쪽에서는요. 특수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특수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중급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초급 특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쭉쭉 뻗는 그런 자선만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 잠깐 쉬고 이제 또 다른 스킬을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강의에서 제가 이제 쭉쭉 뻗어서 이제 끝점까지 쭉 일렬이 되는, 평행이 되는 그런 자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첫 시작은 이제 아까 배우셨던 그런 자선과 똑같지만 이 끝 자체가 샤프하게 날카롭게 빠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 자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퍼포먼스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치면서도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선에서 지금 그 효과가, 지금 불안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실과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스킬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자, 날카롭게 빠져야 되는 자선입니다. 날카롭게 빠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전에 위에서 그었던 것처럼 쭉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선을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펜을 들어줘야 돼요. 공중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쭉 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보이십니까? 좀 전에 이렇게 둔탁하고 그냥 쭉 일률적이었던 그런 선들이 아니고 이 끝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빠집니다. 이것을 이제 속도자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상단선과 이 하단선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이렇게 두께의 그런 선은 아닙니다만, 이 자선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긋는다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작가가 원하면 길게 그을 수도 있고 짧게 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에 맞춰 가지고 선을 적당한 위치에서 쭉 끌어당겨 올리면 됩니다. 당겨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걸 칠 때는 손끝을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위에서 쳤던 것처럼 팔이 쭉 이동하면서 손끝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카메라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왼손은 그대로, 왼손은 거들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는 것 말고도 아예 강약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굵게 치는 법이죠. 이런 거를 이제 먹자선이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선이 총 한 3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쭉 뽑아 나가는 자선과,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또 날카롭게 빠지고, 그리고 두껍다가 갑자기 빠지는 요 3가지 선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수많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이 배경 자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제가 쓰는, 자주 쓰는, 정말 자주 씁니다. 이 자선 가지고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동전이 아닌 제 손가락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 왼손 자체는 천천히 아주 수밀리미터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손 자체는 쭉쭉 자기 해야 할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자, 보시면 이제 운영자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운영자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한데요. 이거 굉장히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코링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산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단단하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건 좀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고무와 거의 비슷한 이렇게 휘는데, 그거는 딱딱한, 이 휘질 않았습니다. 잘. 그 제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재로 받아보시고 나서 이제 뜯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 끝에 날면에 약간의 단차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잉크가 밑으로 흘러내렸을 때 중간에서 한번 멈춰달라고 스토퍼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단 한 면에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산키스 제품은. 하지만 코링 제품은 양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가 두꺼워지니까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자선을 그을 때 얘가 휘어서 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만화 자체가 쇠퇴를 하면서
PC로 디지털 작업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해서 제가 약간 좀 많이 눈물이 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깎여 들어간 단면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똑같이 자선을 칩니다. 이제 이건 곡선에 이제 특화된 것이죠. 수많은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묻어버리죠.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곳을 써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예, 이렇게 회오리 쳐나가는 그런 자선을 그을 때도 이런 자선뿐만이 아니고 뭐 사물을 그릴 때, 배경을 그릴 때 그럴 때 하는 또 방식이 또 약간 좀 다릅니다. 하이테크 펜으로 해가지고 저 배경을 그릴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이테크 펜 같은 경우에는 이 볼 자체에 두께가 있어가지고 그 볼의 두께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긴 하죠. 하지만 요거는 두꺼운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잘 안 나오네요 또. 에이. 하여튼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선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이 도구에 대한 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화실에 들어와서 이제 배경 파트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배경 이전에 이렇게 문화생 때부터 연습을 시키긴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고되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요거 하나 정복 못하면서 어떻게 만화를 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그래도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중급편에서도 다양한 자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선을 쓰는 마스터는 하셔야겠죠. 내가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끝까지 그 힘 그대로 쭉 팔만 이용해서 그거 나갑니다. 참 자선 보여드리겠는데 자선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창피한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도 보면은 이 펜선 자체가 쭉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예, 이 끝에서 쭉 빠지는 이 펜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디서 선을 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으세요. 연필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펜이 여기를 넘는 순간에 손을 떼면 됩니다.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거의 얼추 엇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들지만 이런 간단한 요령만 가지고도 자선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어서, 자, 여러분들이 화실에서 만화가들 배경이 진짜 배경매들이 어떻게 자선을 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 자체가 뭐 어떻게 만화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제 꾸밀 수 있는 지금 제반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잠깐이나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한번 자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위기만 실전을 내보는 것으로 가로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가장 여태껏 자선 요 강의 짧게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를 가지고 첫 시작점과 끝점을 봐야 되는데
위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시기 때문에. 근데 우측에 있는 카메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자선을 치려는 사람들은 자세가 이렇습니다. 거의 화판에 얼굴이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약간 좀 삐딱하게 두고 시작점과 끝점을 항상 보려고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선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세가 거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좀 보기 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자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좋은 선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도 가려도 되겠죠? 예. 자, 가리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요. 과거의 화실에서는 이런 자선을 칠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 동작 자체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큰 원고지, 장단위 사이즈 원고지에다가 한 300장을 칩니다. 300장을. 그 300장을 치는데 사람이 거기서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에다가 300장, 요 사이즈만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더 긴 그런, 아니면 더 짧은 거, 그거 가지고 빽빽하게 해서 300장. 무식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칠 때 뭔가 체계적인 교육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면서 느끼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습득은 했지만 자기가 후배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300장씩 시키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사무실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300장. 밤새 가면서 뭐 겨우 한 12장 채울까 말까 하는데 일주일에 300장 채우라고 무서운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눈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너 이거 뭐 일주일 만에 300장 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선배들의 협박, 반협박 같은 얘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만화가라고 하긴 좀 뭐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만화가가 돼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선배들이 가르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도록 연습을 시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과거 이제 구세대 어르신들의 그 자식 대하는 법을 몰랐던 것처럼, 예,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의 그런 느낌처럼, 예, 그 후배들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쳐 주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세가 불안하니, 예, 약간 좀 쪽이 팔립니다. 원하는 소리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부터 이 끝점까지 딱 맞추는 그런 선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속도 자세를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손을 떼야 될 부분. 자, 중간 지점에서 손을 뗄 때 하고 거의 끝에 가서 손을 뗄 때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일일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중간에서 손을 뗐을 때, 그리고 거의 끝에 가서 손을 뗐을 때, 이렇게 촘촘하면서 이쁘게 쭉 일렬로 나와주는. 여기서 제가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과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죠. 끝점과, 예, 시작점과 끝점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불안감이 없어서 이렇게 해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습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여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만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요. 근데 이런 것들 어렵다고 포기하고 넘어가고 스킵하고 그러면은 남들과 견줄 만한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너 이거 쓰는 요령 아냐? 이렇게 어디 가서 진짜 그림같이 그리는 친구들한테 너 이거 자 쓸 줄 알아? 이렇게 해서 폼나게 보여주는 그것도 무기예요. 하나에 우러러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보통 만화 동안에서 그림 이게 오밀조밀 모아서 그러던 애들, 그런 애들이 누가 하나 화실 가가지고 이런 기술 하나 배우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선구자였습니다. 선구자. 이런 것들을 하고 넘어가서 이제 중급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더 다양한 자산의 좀 더 많은 활용법, 뭐 인물들에 비해서 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속도선 하나, 집중선 하나 이런 거 배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예,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선 한번 300장 쳐보실래요? 예,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적당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화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